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참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크게 당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애를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당했다라는 거는 그 상대방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상대의 목적에 맞게 나는 그 사람에게 큰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뭐 몸을 주고 이런 거 그냥 나름대로 다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큰 상처로 남는 건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과 사랑을 주고 돈을 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연애 시장에서 만나면 안 되시는 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지? 왜 그렇게 다 털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걸리면요,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사실 거기서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의 혼을 빼놓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외모가 뛰어납니다. 인물이 좋아요. 여자는 아주 예쁘고요, 남자는 누가 봐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감형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변이 아주 좋아요. 남자도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스윗한 말들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빠져들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자의 정신을 홀딱 빼놓게 말을 잘합니다. 애교도 뭐 끝내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행심이 있어요.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것에 목숨을 겁니다. 복권, 도박 또는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에 빠져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또 게임이나 어떤 유흥에 빠져 있어요. 게임에 미친 듯이 빠져서 돈을 많이 잃는다든지, 요즘에 인터넷 별풍선 쏘는 거 이런 거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술과 유흥에 깊이 빠져 있다든지, 뭔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나쁜 습관에 이런 사람들은 젖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이런 사람들은요, 또 사치가 심합니다. 명품을 턱턱 사죠. 비싼 거 아무렇지 않게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요, 밤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쪽을 뛰어나게 발달을 시켜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기술이겠죠? 그 밤일을 잘하는 그 기술로 상대를 정말 홀딱 빠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다가오는 썸남 썸녀, 그리고 이 사람과 혹시 막 사귀고 싶은 이런 감정이 드는데, 혹시나 지금 말씀드린 이 카테고리 안에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빠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전혀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접근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롭게 친절하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원하고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그걸 도와줍니다. 그럼 상대는 그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실 너무 괜찮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주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은 정말 밤일이면 밤일, 난일이면 난일을 엄청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들 때쯤에 이제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슬쩍 드러내요. 어떤 식으로 드러내냐,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있다. 지금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 투자를 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해다. 이번이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이러다가 파산하게 생겼다. 급전이 필요하다. 지금 이것만 막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좀 넣어서 도와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내 가족 중에 지금 누가 너무 아픈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병이 났는데 입원비가 없다. 큰 돈이 들어가는데 수술할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목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돈이 없어서는 곧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지금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대가 어떤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계속 할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빠져있는데 그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럼 당연히 도와주고 싶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말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좀 도와주면 저 사람이 괜찮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어떤 주식 투자? 그거 해서 이게 잘 되면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큰 돈을 건네주게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뭐 몇십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빌려서 그 돈이 점점 커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빌려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을 달달달달 볶겠죠. 심지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연락도 잘 안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돈이 이제 건너가고 나면 결과는 어떤가요? 뻔하겠죠. 이게 그냥 사랑만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실패해서 헤어진 그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을 당하거나 또는 소매치기를 당하는 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당한 거지만, 사기당한 감정이 너무나 안 좋은 이유는 나도 같이 거기에 합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시나리오에 동조를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싫어지는 그 감정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로맨스 사기라고 하죠. 진심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을 뜯어내는 아주 나쁜 방법의 사기죠. 이거는 솔직히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일 수도 있고요.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속아서 빠르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줬을 수도 있죠. 다른 케이스로 연애에 실패하는 거는 정말 괜찮아요. 크게 그렇게 다치지 않습니다.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돈을 바라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돈도 털리고 마음도 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까지 털리고 심지어 사람을 더 이상 만나기 두려워지게 되는 이런 악질 로맨스 사기꾼에게 여러분들이 당하시면요,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척,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 사람에게 명품도 얻어내고 적금 통장도 털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몇백씩 몇십만 원씩 또는 뭐 더 큰 단위는 몇천만 원씩 손해를 입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 로맨스 사기가 굉장히 애매한 이유는요, 그렇게 당한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로맨스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 내가 사랑해서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랑 인연이 너무 빨리 시작하고 또 너무 빨리 끝났는데 플러스 거기에 나의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혀졌다면 이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연인이 1년 이상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한두 번 정도는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형편이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연인끼리 누군가의 힘들다고 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해가 가죠. 하지만 연인 간에 서로 돈이 그렇게 오고 가야 될 때 이런 마음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저 사람한테 건너가서 다시 오지 않더라도 내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돈, 그런 마음으로 주신다면 그 돈이 안 와도 사랑이 끝나도 그렇게 크게 상처는 입지 않을 거예요. 그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추억과 또 좋은 감정을 준 사람에게 이 정도는 내가 그 시간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또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 있죠. 관계가, 인연이 끝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으려면 그 돈을 잃었다라는, 돈을 뜯겼다라는 그런 감정이 적어도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한다라는 거는 본인 자신에게 너무나 안 좋거든요.
그런 감정이 오래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병이 나서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건전한 연애, 건강한 연애를 하시려면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20살 땐가 연애를 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은 연애를 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저는 정말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보고 갑자기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용돈? 설마 나이도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제가 그냥 농담으로 넘기고 나니까 한참 뒤에 그 사람이 왜 자기한테 용돈을 달라는데 용돈을 안 주냐, 그 말에 저는 만정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래로 꿈꿔볼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결혼도 하기 전에 연애 상황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저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을 얻어내고자, 돈을 뜯어내고자 남자들 입장에서는 순진한 여자 하나 찾아서 돈도 뜯어내고 또 그 여자랑 또 즐길 것도 즐기고,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를 볼 게 없겠죠. 하지만 여자 쪽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겁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 받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 미리미리 조심하시고요. 절대로 돈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빨간불을 켜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연애 하시기를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